봅시다. 정리성태 근사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련 문제도 많고 각종 학교에서 중간고사 문제로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O3 같은 분자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저는 이제 오존이라고 하죠. 오존.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오존인데 여기 보시면은 HU라고 있죠. HU는 무슨 표시예요? 바로 빛을 표시하는 그 광량자 표시입니다. 아시겠죠? 광량 표시인데 보통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자외선 표시죠. 왜냐하면 자외선이 누구랑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냐면 화학 반응, 특히나 어떤 분자의 그 호모루모 이런 표현 알아요? 호모루모? 그러니까 가장 위에 채워져 있는 혹은 그 다음에 그 분자기도 함수를 호모루모라고 하는데 자외선이 모든 화학결합의 호모루모 에너지랑 상황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HU라고 쓰면 이건 이제 보통 자외선 표시인데 뭐 여하튼 그래서 오존이 산소로 바뀌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 오존층에서 이렇게 자외선이 지구로 내려오는데 오존이 이렇게 지구의 자외선을 양을 좀 줄여준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오존층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문제를 읽으면 O 중간체죠. 중간체. 이 중간체에 대해 문제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영어로 돼서 좀 길긴 하지만 쭉 읽으면 여기에 뭘 적용을 해라? 정류 상태 근사를 적용해라 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 반응식이나 정류 상태 근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제에서 하라고 할 때만 해야 돼요. 문제를 읽으면 거기서 뭐 이렇게 중간체에 대해서 뭐 농도가 어쩌고저쩌고 일정하고 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정류상태 근사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이 중간체의 속성이 뭐예요? 이 중간체의 속성입니다. 바로 레디컬이라는 거 알겠죠? 레디컬 알겠죠? 자, 왜냐하면 요 산소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최외각 전자가 2개가 있다. 최외각 전자가 6개인데 전자배치상 요 2개의 전자가 홀전자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 사실은 산소 원자 자체가 라디칼일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뭐 여하튼 그래서 레디컬 타입의 산소 원자에 대한 시간당 농도 변화를 써보라고 하는 건데 메커니즘상 산소 원자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없어지니까 앞에 마이너스 쓴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반응 단계에서 반응 속도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반응물 농도를 표현해 주시면 되죠. 광량자는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광량자는 뭐 이렇게 굳이 표현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속도 상수에다가 반응물의 농도 표현해서 첫 번째 반응 속도를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반응물이 산소 원자의 O2의 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M은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M이 뭐라고 했었죠? 주변에 아무거나라고 했죠. 아무거나. 그래서 사실은 오존층이라면 이 반응과 직접 무관한 누구일 수도 있느냐? 질소기체일 수도 있어요. 뭐 대기 중에 질소도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아무거나인데 충돌을 통해서 운동에너지 전달하는 녀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반응 속도는 얘의 농도곡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반응은 요거에 의한 농도곡으로 표현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정류상태 근사 쓰면 이게 0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반응에 참여하는 산소 원자만의 농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쭈르륵 정리를 하면 뭐 메이비 이렇게 되겠네요. 짜잔.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 산소 농도 관련해서 그냥 넘겨가지고 그냥 수식을 정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시간당 O2의 농도 변화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O2의 역할이 뭐죠? 전체 반응에서 O2의 역할? O2의 역할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생성물이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생성물의 농도 변화를 알아보자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O2가 미케니즘상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두 번째 단계에선 소멸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는 K1의 O3,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K2의 O2M, O2M인데 두 번째 단계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세 번째 단계는 생성되니까 플러스로 썼어요. 근데 여기서 그 유념해야 될 건 이 자리에 2가 있죠. 2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여기 화학양분 개수가 2이기 때문입니다. 알죠? 그래서 화학양분 개수가 있는 만큼 배수배를 해야 된다는 거, 생성이 되건 소멸이 되건 꼭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빼먹게 되면 나중에 계산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가 지금 중간체인데 중간체는 전체 반응식에 쓰여지면 돼요, 안 돼요? 중간체는 전체 반응식에 쓰여지면 안 되죠. 쓰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중간체를 누구와 누구의 함수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반응물이나 생성물들의 함수로 표현하라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체 농도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컨셉적으로다가 얘를 여기에 쇽쇽 놓고 정리를 하면 이 녀석을 전부 다 뭐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쏙쏙 넣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면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약간 계산을 멈추고 약간 떨어져서 지그시 봐라. 무슨 말이야? 지그시 봐라. 그럼 지그시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때 얘를 여기서 얘를 빼보자. 빼면 요거 같죠? 소거될 거고요. 요거 같죠? 소거되겠죠? 여기서 이거 빼면 뭐만 남겠어요? 3K3에 얘만 남게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은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0이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생성물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얘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3K1, K3 5존 나누기 K2 그리고 여기 놓고 5존이니까 여기 제곱하고 K2 O2의 K3 O3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좋았어. 됐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V. 자, V가 뭐예요? 바로 진짜 반응 속도 표현이죠. 자, 반응 속도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요 식이죠. 이 전체 반응식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면 더하기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1 DO3 DT 이렇게 쓰거나 혹은 더하기 3분의 1 DO2 DT 이게 원래 정의죠. 그래서 2, 3 쓴 건 여기 있는 개수를 그대로 고려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계산한 건 요것보다는 요걸 계산을 더 많이 해놨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자리에다가 요거를 뿅 넣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계산해주면 결국 어떻게 된다? K1, K3
나누기 해서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기초적이기도 하면서 되게 클래식한 문제여서 뭐 이런 것들 잘 실수 없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필 여러분 학습지에 이게 나오길래 내가 한번 해보자고 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조금 까다로운 거 한번 해볼게요. 한 장 넘기시면 네. 이거 속도식 네, 다시 다 더하면 전체 방식이 안 나오는 게 아 이게 여기서 아마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더하면 다 더하면 뭐가 이게 전체가 안 나오죠? 안 나올 수 있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 단계가 아니고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은 거에 필요한 거 몇 개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다 더하면 전체가 되는 게 맞죠. 그게 원론적으로 맞죠. 그런데 이게 근데 첫 번째 식도 들어가면 맞는데. 그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중간체가 레디컬이죠. 레디컬. 그럼 중간체가 레디컬이면 그러니까 이제 몰라도 상관은 없는 건데 이게 중간체가 레디컬이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레디컬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 라디컬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어떤 전 단계 생성물이 다음 단계 반응물이 되는 것을 영어로 체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연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는 말이 있는데 연쇄살인이란 말 있잖아요. 연쇄살인 매우 잘못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쇄살인을 영어로 뭐라고? 연쇄살인은 영어로 시리얼 킬링이라고 하거든요. 시리얼 킬러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을 킬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연쇄살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연쇄살인이라고 하면 한 범인이 한 이상한 녀석이 아무나 막 죽이고 다니는 걸 연쇄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연쇄의 원래 뜻은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연쇄살인이 되려면 범인이 누가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아무나 죽여 또. 그리고 또 피해자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막 죽여. 뭘 얘기하냐면 좀비 아포칼립스를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거야. 좀비 아포칼립스. 주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연쇄살인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연쇄살인은 좀비 아포칼립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번역이 좋냐면 연속살인. 무슨 말 알겠어요? 혹은 순차살인.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연속살인, 연쇄살인이라고 하면 이게 개념을 잘못 번역을 해요. 근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런 체인 리액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진 놈이 그 다음 단계의 생성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응 단계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화학 양론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레디컬이 중간체로 등장하는 반응은 그래서 단계가 너무 많아서 이거 가지고 전체 반응을 설명하는 게 아주 불가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여기에 있는 메커니즘을 다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반응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로 연구됐던 것 중에 뭐냐면
메리필드, 라인필드, 허츠필드 라인 뭐 한 미케니즘이 있거든요. 사람 이름이 붙은 게 있는데 그런 걸로 노벨상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칼이 중간체가 되는 경우는 이런 특징 때문에 전체의 반응식의 그 반응 양론을 잘 만족시켜주지 못할 수 있으니까 반응 양론이 만족이 안 된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설명이 좀 힘들다 이런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반응 양론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방금 무진이가 찾아낸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2배 하면 설명이 될 거예요. 2배 하면 다 2배 하면 이게 설명이 될 걸요 아마? 맞나? 2배 하면 설명이 될 걸요? 아닌가? 안 돼요?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케니즘을 전체 반응식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특정 단계의 배수배를 해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완성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문제상에서 제시된 미케니즘으로 반응식을 구성해 보라는 말이 있으면 그때는 더하기 빼기를 전체 반응식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그런 말이 없는 경우는 얘 더하기 빼기 잘 안 만들어지는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문제가 특별히 이걸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진짜 더하기 빼기에서 만들어 보려고 애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잘 맞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게 질량 고증이 안 맞는다는 게 아니고 맞긴 맞는데 사람이 금방 찾기 어렵게 아주 복잡하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럴 경우는 굳이 해보라고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게 쓱 보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는데 진짜로 안 맞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혹은 뭐 이렇게 몇 배 해야 돼서 잘 눈에 안 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되죠? 몇 또. 배 해서 네. 더해가지고 전체 반응식 했을 때 그때 그러면 그 미분 속도로 바꿀 때 개수가 거기에 포함이 다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쓰여져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쓰여져 있는 이대로의 평형 속도 상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론을 분석을 할 때는 여기다가 2배, 3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미케니즘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속도론 분석을 하고 굳이 전체 반응을 완성을 하려고 하면 그때 2배, 3배를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론 분석할 때는 배수하면 안 돼요. 그대로 두면 돼요.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또 사실은 뭐 굳이 치자면 이것도 양은 잘 안 맞는 거라고 내 기억이 나는데 306페이지에 보시면 306페이지 찾았어요? 306페이지 306페이지 찾았죠? 306페이지 306페이지에 연습문제 25번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306페이지 연습문제 25 찾았죠? 306페이지 연습문제 25 자, 요거 해볼 거거든요.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시작! 자, 한 장 넘기시면 거기 NO2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해볼게요. 시작!